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스는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세 번째 주제인 정서지능 기반 자아 정체성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에서 아홉 번째 시간인 PSAD 정서지능 진단과 근원적 다소 정서지능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우리는 자신의 정서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자기의 정서 5가지 근원적 정서지능 중에 어느 것이 개발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서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자신의 정서지능 진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이를 위해서 PACD에 의한 정서지능 진단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PSAD 정서지능 영양 진단 시스템이라는 것은 개인의 근원적 다섯 정서지능 영향을 진단하고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가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근원적 다섯 정서지능 영양 기반 자아 정체성을 개발하고 전인격의 완전 자아 영향을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PSAD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나 살펴보게 되면 먼저 제시된 정서 진단 목적과 효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같이 근원적 다섯 정서지능 영양 기반 자아 정체성은 바로 정서적 인성과 역량을 개발하게 하고 근원적 다섯 정서지능을 함양하고 지식과 기술을 자율적으로 탐구하게 해서 정서적 인적 영향 다섯 단계로 나아가게 하며 전인격 개발을 도모하고 완전 자아식 영양 함양을 기반으로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정서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전인격의 정서적 인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림 3-24를 보게 되면 이러한 전인격 정서적 인적 역량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지식과 경험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근원적 다섯 정서적 역량이 개발되게 될 때 이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전인격의 정서인적 영향을 형성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각각의 전인격 형성에서 비율을 보게 되면은 표 3-11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운 학습된 지식과 경험, 스킬은 바로 전인격 형성의 40에서 50% 역할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근원적 다섯 정서지능 기반 자아 정체성은 바로 30% 역할을 하고 비전과 목표는 10에서 20% 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과 목표는 바로 자아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후천적인 지식과 경험, 스킬 등이 정서적 인적 형성의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근원적 정서적 영의 역할이 바로 50% 비중을 차지해서 50대 50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의 교육을 보게 되면 주로 이 정서지능 개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식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인격적인 정서적 인적 역량 형성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와 같이 OECD 수준에 미흡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요약컨대 PSAD 정서 영양 진단 시스템은 근원적 다섯 정서지능 역량을 진단하고 전인격의 완전 자아 역량을 개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할 것입니다. 이런 PSAD 정서지능 역량 진단 항목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근원적 다섯 정서 역량 발현 패턴과 정서적 인적 역량과 인격과 전인격과 또한 근원적 다섯 정서 역량 면역 증가 효과를 이런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근원적 다섯 정서 영양 발현 패턴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주로 근원적 다섯 정서 영양의 정체성과 활성화와 영향력을 진단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근원적 다섯 정서 영양 발현 패턴입니다. 먼저 우리가 근원 다섯 정서 영양 기반 자아 정체성은 뭘 하냐? 바로 자아 정체성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의 동기, 내재적 동기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체성 진단은 바로 개인이 근원적 다섯 정서 영향에 기반한 행동의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진단입니다.
두 번째, 활성화 진단입니다. 활성화는 바로 근원적 정서 영향 기반, 바로 행동 빈도를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 수준이 높으면은 이 사람은 정서지능 영향 기반 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원적 다소 정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행동의 성과가 행동 몰입이 있을 때 바로 행동의 성과가 높아집니다. 이 영향에는 바로 근원적 정서적 영향 기반 행동 몰입을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발현 패턴을 개발해서 우리는 정서적 영향 수명 주기를 진단하고, 또한 이걸 개발해서 개인의 정서적 영향 발현에 대한 영향 요인을 진단해서 이건 바로 우리가 정서지능을 효과 개발하는데 하나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적 인적 영향을 진단하면 이 정서 인적 영향을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인성 지도라든가 적성 개발이라든가 조직의 경우 직무 배치와 정서적 인적 영향 개발이라든가 조직 영향 개발, 팀워크 개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과 전인격 진단 분야에서는 바로 우리가 정서적 행동 포지션을 통해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진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한 전인격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개인이 정서적 인적 영향 개발 5단계에서 위치를 진단해서 개인의 전인격 개발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인 근원적 다소 정서적 영향 면역 증감 효과를 진단을 통해서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서지능 방법을 제시해 주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PAC는 전체적으로 지금 좀 전에 설명 이런 진단 항목에 대해서 계량적이고 확률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PAC 정서지능 영향 진단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설명드린 같이 PAC의 정서지능 영향 발현 패턴의 진단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것 같이 PAC의 정서지능 영향 발현 패턴은 바로 이들의 정체성과 활성화와 영향력 지수에서 진단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PAC는 5가지 근원적 정서적 영향, 즉 도전적 자기관리, 관계관리, 사회적 환경, 적응의 정서 지능의 정체성을 진단하고 제한합니다. 이 정체성 지수의 표준 지수는 0.29입니다. 0.29가 되면은 바로 85% 이상 확률로서 관련 내재적 동기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활성화 지수의 표준 지수는 33.4입니다. 개인의 활성화 지수가 33.4보다 크게 되면은 85% 이상의 확률로서 개인의 행동에 해당 정서, 지능, 행동이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영향력 지수는 좀 전에 설명드린 행동의 몰입입니다. 지수의 표준 지수가 15.36입니다. 영향력 지수 값이 15.36보다 크면은 이런 사람은 해당 정서, 지능적 행동에 행동 몰입을 한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예를 보게 되면은 지금 진단 예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도전적 정서 지능을 보게 되면은 정체성 지수와 활성화 지수와 영향 지수가 모두가 표준 지수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도전적 능력은 성숙기에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 정서진을 보게 되면은 이번은 정체성 지수는 바로 0.34 표준 이상이 되고 나머지 활성화 지수와 영향 지수는 표준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입기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PSAD는 바로 5가지 근원적 정서적 영향의 발현 패턴을 통해서 이 사람의 5가지 정서 지능에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SAD는 근원적 5 정서적 영향 수명 주기에 따라서 개인의 근원적 5가지 정서 지능 수명주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난번에 개인이 5가지 정서 지능 영향의 정체성이 개발될수록 인적 영향 개발 5단계로 나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잠재적 정서 지능 단계에서는 5가지 근원 정서 지능이 모두 발현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 정서 단계는 1개 내지 2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완전 기능 정서 지능 상태는 3개가 활성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 정서 지능 단계는 4개 활성되어 있고 완전 자아 실현 정서 지능 상태는 모두 활성됩니다. 개인이
자기의 5가지 정서 지능이 개발을 통해서 인적 5단계에 따라서 개인의 정서 행동 특성을 보게 되면 잠재적 정서 지능 단계에서는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 미만의 성과를 성취합니다. 자기 주도 단계에 보면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완전 기능 정서지 단계는 인구 통계적 집단의 평균 이상의 성과를 성취합니다. 문제 해결과 완전 자유 단계를 보면 인구 통계 집단의 평균보다 큰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표 3-15를 보시게 되면 특정 개인의 5가지 근원적 정서적 영향의 진단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활성화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도전적 능력과 관계관리 능력에서 모두가 표준치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정서적 인적 역량 개발 5단계에서 보게 되면 자기 주도적 정서 지능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SAD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의 근원적 5 정서 지능 영역 활성화에 따라서 개인이 정서적 인적 영역 5단계에서 위치를 진단하고, 또한 개인이 자기의 정서 지능 개발을 위한 자기 주도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데 PSAD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PSAD 정서적 행동 포지션 진단 1예를 보겠습니다. PSAD 정서적 행동 포지션은 정서적 행동에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의 조화로움을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가 조화로운 사람은 바로 개인의 이상과 또 사회적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PSAD는 바로 개인의 정서 행동 포지션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규범적 행동 포지션과 쏠림 포지션과 양극화 포지션 3가지로 구분해 진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규범적 행동 포지션은 바로 개인의 정서 행동 포지션이 XX, YY, ZZ 중에서 이 값들이 바로 30, 50, 20에 접근할 때입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은 바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가 조화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개인의 이상과 함께 자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쏠림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개인 행동 포지션 XX, YY, ZZ 중에서 XX 또는 GG 중에 어느 하나로 쏠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포지션을 가진 개인의 행동은 바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자아 중에 어느 하나로 쏠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양극화 행동 포지션은 바로 XX, Y와 ZZ 행동 포지션 중에서 YY가 적고 XX와 GG가 대등할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형성이 미흡하거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표 3-18을 보게 되면 특정인의 도전적 근원적 정서신을 보게 되면 40, 40, 20으로서 이것은 표준 포지션 30, 50, 20에 접근합니다. 따라서 도전적 정서적 영향은 규범적 포지션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서 관계관리 포지션은 XX에 쏠리고 있고 사회적 관리 능력은 ZZ에 쏠립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관계관리 능력과 사회적 관리 능력은 바로 쏠림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쏠림 포지션이 개인적 자아로 쏠리는지 또는 사회적 자아로 쏠리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PSAD 의지 진단을 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 적응 포지션을 보게 되면 XX 값이 40이고 ZZ 부분이 40이고 YI가 20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바로 양극화 행동 포지션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행동 포지션은 개인의 정서적 역량의 발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규범적 행동 포지션은 바로 완전 자아 실현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가 조화롭고 영향이 클 경우 쏠림 포지션을 흔히 보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재성을 가질 경우 양극화 행동 포지션을 보이기도 하고 근원적 5 정서지능 포지션 중에 3개 이상이 규범적 또는 쏠림 포지션에 속할 경우 개인의 정서적 영향은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 5 정서적 영향 포지션 중에 지배적 행동 포지션이 없을 경우에는
양극화 행동의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PSAD 기반 정서 지능을 진단하는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은 그림 3-25로 보게 되면 정서 진단 사전 준비를 하고 진단을 위한 개인의 자기 보고가 있습니다. PSAD 정서 지능 영양 진단은 5가지 근원적 정서 지능 문항 각각에 대해서 5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고 5가지 근원 정서 지능이기 때문에 총 문항 바로 25개 문항입니다. 진단을 위해서 개인은 이 진단 문항 즉 25개 문항에 대해서 자기 보고를 합니다. 이런 자기 보고를 통해서 PSAD는 스텝 3에서 스텝 7을 거쳐서 바로 개인의 정서적 영양 진단을 할 뿐만 아니라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강 효과 기반 가장 효과적인 정서진을 어떻게 개발하냐 방법을 맞춤형 방법을 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근원적 5 정서진 영양 수명 주기나 3년에서 5년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정서 지능을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하기 위해서 3년 주기로 자신의 근원적 정서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PSAD 정서 지능 영양 진단 시스템은 바로 진단 결과에 대한 품질 보증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진단 품질 관리에 보게 되면 자기보고 성실성 진단합니다. PSAD는 먼저 개인이 자기보고에 대해 성실하게 있나 안 하는 걸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진단 프로그램 안에 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단 프로세스 표준화입니다. PSAD 진단은 바로 AI 기반으로 진단해서 이것이 계량화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었고 진단 프로그램 모두가 표준화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단의 신뢰성을 보게 되면 PSAD 진단 행동의 예측력은 최소 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PSAD는 그 진단 프로세스를 보증하기 위해서 4가지 특허를 기반으로 진단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4가지 특허를 보게 되면 PSAD는 바로 자아실현 능력 진단 방법과 자아실현 리더십 능력 진단 시스템의 진단 방법과 조직의 자아실현 능력 진단 시스템의 진단 방법, 자아실현 전략 경영 진단 시스템 진단 방법 4가지의 이 특허를 기반해서 PSAD는 바로 AI 기반으로 진단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진단 프로세스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PSAD는 진단 비용과 진단 시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PSAD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원적 5 정서 지능 영양의 면역 증가 효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개인이 맞춤형 정서지능 개발할 수 있냐 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PSAD 정서지능 영양 진단 시스템 이용할 경우 자기 자신의 정서지능의 현황과 또 정서지능을 개발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근원적 인성 오영양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성 오영양 시스템의 정체성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이 정체성은 바로 후천적으로 습득된 지식과 경험, 스킬 등과 결합해서 전인격의 정서적 인적 역량을 개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완전 자아실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서 지능을 기반해서 전인격으로 완전 자아실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근원적 정서 영양 상태를 알고 이걸 효과적으로 개발할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PSAD는 바로 개인에게 근원적 정서 지능을 진단하고 또 인성 영양 면역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한 바로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의 정서 지능 영양을 진단을 필요하실 분은 바로 이나프라임 경영연구소 홈페이지나 또 연락을 주시게 되면 친절히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